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저희가 되새겨보면서 환경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2030년,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의 계획이 모순적이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나무 베기 계획이었었죠, 그게.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많은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산림청이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았는데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발표를 했죠. 그건 좋았어요. 네, 뭐 박수받아 마땅한 계획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북한에 심는 3억 그루를 제외하고 국내에 심는 27억 그루 중 단 1억 그루만 유휴지에 심는 것이고 26억 그루는 기존에 있는 90만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의 나무들을 벌채하고 새로 심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참 황당해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라는 의문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벤다는 것 자체도 놀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걸 어디다 쓰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헤어나오기 힘든 충격이었는데 이게 산림청의 계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이 나무들을 바이오매스 연료에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바이오매스 연료라는 게 뭐죠, 이건? 이제 바이오매스라는 것은요, 농작물, 폐기물, 목재 등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연료를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목재를 활용한 이 산림 바이오매스가 바로 산림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산림 바이오매스는 나무를 잘게 자르고 수분기가 있는 나무를 더 잘 태우기 위해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연료, 즉 나무 땔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펠릿 형태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라고 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다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사실 이렇게 나무를 태워서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것도 맞죠. 네, 맞아요. 이게 최근에 산림청 산하에 있는 국립과산림과학원에서 바이오매스는 탄소 중립 에너지 원이라면서 주장을 많이 했는데 환경단체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6월 9일에 기후솔루션이 바이오매스는 나무를 벌채하는 시점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시작을 하고요. 운송, 제조, 연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이런 에너지원이라면서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요. 또 동일량의 전기 생산으로 살펴봤을 때 현재 누락되어 있는 목재 펠릿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배출량까지 더하면 이제 인천 영흥 5, 6호기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보다도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고. 잠깐만요. 목재 펠릿 연소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산림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나무를 잘게 자르고 이걸 이제 바짝 건조시켜서 압착시켜가지고 목재 펠릿의 형태로 만들어요. 작은 이제 나무 껍데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태우는 거죠. 그런데 이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다. 그럼 이건 아니잖아요. 탄소 중립이. 네, 이게 산림과학원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제 버려진 잔가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재용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나무를 자를 때 버려진 잔가지들을 활용을 해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쓴다고 마치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살펴보면 원목도 바이오매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잔가지가 아닌 원목도. 네, 맞습니다. 2020년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요, 바이오매스 생산에 사용된 국내 재 중에 약 30% 정도가 원목에서 왔습니다. 원목에서 30%가. 버려진 잔가지만 활용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딴 거보다 지금 있는 나무를 베서 새로 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거를 이제 연료로 쓰겠다. 네, 이게 참 없는 상황이죠. 이름을 근데 왜 바이오매스라고 붙였어요? 바이오가 왠지 뭔가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들 주장처럼 재활용을 하는 관점에서 다시 쓴다면 바이오매스는 친환경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이용 바이오매스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그런 방식으로만 생산이 되진 않거든요. 지난번에 문제가 많이 심각했었는데요. 바이오매스로 쓰이는 이 나무들이 어떻게 벌채가 되나 살펴봤더니
모두배기 방식으로 벌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두배기는 또 뭐예요? 모두배기는 꼭대기서부터 그냥 쫙 긁으면서 내려오는 머리 깎듯이? 네, 머리 깎듯이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모두배기 방식이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게 이러면은 막 흙이 막 토사가 막 내려올 것 같은데 네, 비 올 맞습니다. 때는요? 네, 산사태도 물론 유발을 할 네. 것이고요. 그리고 아예 거기에 있는 산림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자란 게 너무 아까운데? 네,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한 20-30년 동안 자란 30-40년 동안 자란 그런 나무들일 텐데 그걸 완전히 다 깎아내는 방식으로 이제 벌채가 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했었고 벌채도 그렇게 되고 네, 이제 최근에는 이런 모두배기 방식이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런 걸 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라고 발표까지는 했는데 사실 이전에는 이런 방식대로 계속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최악의 방식으로 베어진 나무들이 바이오매스에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또 이게 베어진 나무가 축축할 만큼 수분을 머금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지금 그쵸, 땅에서 물을 흡수해서 위로 보내고 있었던 중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나무를 바이오매스 연료로 만들 때는 바짝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바이오매스 연료 1톤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건조용 땔감이 2톤이나 들어갑니다. 이게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또 심지어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매스 연료가 대형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도 이걸 쓰고 있다. 네, 의아하실 거예요. 바이오매스니까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현재 500메가와트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대상에 있는 발전소 중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것이 국내에 총 9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 이 9개 발전소 중에 바이오매스만 100% 연소하는 즉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단 한 곳뿐이고요. 나머지 8곳은 대형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석탄과 섞어서 같이 태우는 혼소 발전 형식으로 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설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냥 거기에서 석탄이랑 같이 태우겠다라는 그런 제도이고요.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바이오매스가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석탄 발전소에서 이런 미용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같이 태우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까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 어떤 규제들을 만든 것이 네. 도리어 지금 다르게 활용이 되면서 맞습니다.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예.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게 보조금까지 받는다는 그 문제는요.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2020년 산림청 목재수급 실적을 살펴보면 가구 같은 거 만드는 제재용으로 12.7% 정도가 쓰였거든요. 이 나무가. 근데 이 가구를 나무 만드는 게 한 12.7%? 네, 제재용으로 사용이 된 것이 이제 12.7%인데 이 나무 땔감 바이오매스로 쓰이는 양도 12.4%로 비슷한 이렇게나 양이. 많이 쓰여요? 네, 맞습니다. 많이 쓰였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의 나무를 바이오매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생산한 나무, 국내 이제 그 캐나다의 국내 나무에서 60% 이상을 가구 또는 건물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우리도 좀 가구만이 아니라 건물도 좀 그렇게 하면 사실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잔가지들을 바이오매스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바이오매스 활용 추이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3배 정도나 뛰어 올랐습니다. 거의 한 4-5년 만에 3배 정도 뛰어 올랐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돈이 되니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맞습니다. 활용 추이가 지금 급격히 늘고 있는 거군요. 네. 이게 보조금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는 REC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REC. 네, REC라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해서 인증해주는 인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REC에 의해서 보조금을 매겨주는 가중치를 매겨주는데 우리나라는 바이오매스에 굉장히 높은 REC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이쪽으로 가라고 도와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이상한 제도인 거죠. 이게 그렇게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제도인데 이렇게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에서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REC를 맺혀서 보조금까지 주고 있어서 문제가 크고요.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인 이 REC 가중치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중치가 여전히 2.0으로 높게 명시되어 있었고요. 이 정도
이 정도 가중치 양은 태양광 발전의 약 3배 정도에 이르는 가중치이거든요.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 이쪽을 가중치를 더 많이 줬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이오매스가 친환경적이지 않다. 또 다른 화석 연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의아하실 거예요. 왜 태양광 발전보다 3배 정도 이상의 가중치를 주냐라는 의아한 점들이 있는데 저희도 의아합니다. 왜 이런 제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그러니까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인 이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멈추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청정에너지 활성화의 방안에 집중하라라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방향을 제대로 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해야지 후세대와 함께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걸 지금 너무 성급하게 가려고 하면서 네.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닌 쪽으로 지금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걸 또 네.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씁쓸한데요. 네, 맞습니다. 예. 산림청이 강한 반대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에 이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50년도 탄소 중립을 위한 계획은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하반기에 계획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산림청을 잘 살펴보면 기존 안을 변경할 계획이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이 안을 고수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의견을 받긴 받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보여져가지고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예. 아닌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분명한 거는 나무는 살아있을 때 탄소를 흡수하고 고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이거를 태우고 뭐 다른 용도로 쓰다 보면 결국 또 다른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들이 혹시나 잘못 오용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네. 점검하는 것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과 함께 산림청의 탄소 중립 계획을 저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